오늘 차은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응? 앞머리 돌렸는데 망했대요. 지금? 아, 옆으로 넘겨서? 그래서 넘기고 온 거야? 네. 아, 너무 짧아. 금방 길어. 옛날에 그런 말 있었는데. 띠안하게 앞머리는 더 빨리 자라잖아.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머리는 안 감을 때도 있잖아. 근데 앞머리는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세수할 때마다 닿잖아. 물을 자주 주니까 쑥쑥 자란다고 막. 그런 헛소리를 하곤 해. 왜 이래? 윤영아, 정신 차리렴. 자, 6-9 보실게요. 하하하. 6-9. 6-9는 무슨 문제인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곡을 깎아서 부피가 최대인 원기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어차피 이 구를 깎아서 만들 거니까 그 만들어지는 원기둥은 이 구에 내접하는 애겠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접하게 되는 원기둥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때 높이를 몇 cm로 하면 되겠느니? 라고 했는데 원기둥의 높이를 그러면 여기서 이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문제에서 준 길이라고는 구의 반지름이 3이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 반지름이 3이다를 어떻게 써먹을까요? 구의 부피, 그렇지. 근데 구의 부피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포커스가 이 원기둥에 맞춰줘야 돼. 저 원기둥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 그렇지. 그렇지. 얘를 이렇게 딱 지름을 지나게끔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에 대각선이 뭐가 되겠어요? 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름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기둥에 대한 컨디션을 딱 설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식을 일단 부피를 먼저 표현해 볼까요? 어차피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를 해야 되니까 V 의 높이 오케이 H 이렇게 써볼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R제곱 H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는 R도 모르고 H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를 기준으로? 높이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다 H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야. 그쵸? 그러려면 뭐를? 이 R을 H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뭘 쓰는 거야? 이 세 개의 관계를 쓰시는 거예요. 저 세 개 갖고 뭘 쓸 수 있지? 피타, 그렇지. 여기를 마저 반지름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2R이 되는 거니까 피타를 쓸 수 있어요. 따라서 36은 4R제곱 플러스 H제곱이다. 이렇게 되므로 4R제곱은 36 마이너스 H제곱이다. R제곱은 9 마이너스 4분의 1 H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R제곱에 H로 표현된 이 R제곱을 여기 부피식에 넣어서 부피를 H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고, 그래서 이 H로 표현되는 부피의 최대를 찾고 싶은 거니까 뭐 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다항함수식의 최대 찾는 거니까 미분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파이 9 마이너스 4분의 1 H제곱에 H 그러면 뿅뿅 9파이 H 마이너스 4분의 파이 H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것의 최대를 찾아보자. 그러면 H를 기준으로 얘를 미분할 거기 때문에 DH분의 DV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미분계수의 표현이죠.
다시 h를 쓸 수도 있지만 이 식을 이루는 h의 변화에 함수의 변화를 하는 거, 그쵸? 얘들아, 이렇게 또 처음 듣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요? 응? 그러지 말아요. 미분계수의 표현의 하나예요. 미분계수라는 게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에서 뭐를 그 x의 변화를 그냥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만들었을 때 y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x의 아주 작은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함수값의 변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v 다시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h에 대해서 h를 기준 문자로 놓고 미분을 하시면 되니까 9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의 h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분수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0 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4분의 3파이로 묶어요. 4분의 3파이로 묶어요. 4분의 3파이로.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뭐가? 4, 9, 3, 12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요 정도에서는 루트 들어가는 무리수 계산도 그쵸?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루트 12의 제곱으로 놓고 합차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3파이의 루트 12는 2루트 3 플러스 h 2루트 3 마이너스 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는 2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증가표를 h를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문자가 h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근데 보세요. 어차피 우리 h는 높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저런 거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쵸? h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h 0보다 커야 되고요. r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0보다 큰 범위의 h에 관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증가표 이렇게 그리실 필요 없고요. 여기 그냥 0만 이렇게 하나 쓰시면 돼요. 어차피 0보다 클 때만 알 거니까, 그치? 그 아래는 안 궁금. 자, 그래서 보시면 2루트 3보다 작은 뭐 0 같은 거 여기다 넣으시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겠죠.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여기서는 0이고 2루트 3보다 큰 값 넣으면 다 플러스.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야? 대가 될 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지? 잘못했는데? 이상한데? 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선생님 잘못했네요. 2루트 3 마이너스 h니까 2루트 3보다 작은 값을 넣었을 때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죠. 따라서 이 자리가 극대이자 최대인 거죠. 따라서 h가 2루트 3일 때 높이가 2루트 3일 때 부피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이 원기둥의 이 대각선이 지름, 그죠? 저 원기둥이 내접하게 되는 부에 지름과 같다는 거. 그리고 높이와 밑면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얘네 둘의 관계를 일단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건 높이와 부피의 관계인 거잖아요. 결국. 그죠? 높이를 이용해서 부피의 관계. 따라서 높이로 부피를 표현했을 때 반지름과 요 높이 사이의 관계식으로 한 문자로 통일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다항식의 최대치소를 구하는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치소 구하는 과정을 하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네
한번 해보고 네, 한번 또 지금 이렇게 이 뒤에 5번이야? 네, 5번까지 해봅시다. 오케이. 5번 좀 까다롭게 생겼죠, 그쵸? 맞아요. 자, 6-5번 보실게요. 정삼각형이잖아요. 한 편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테두리에 있는 사각형 3개를 오려내서 뚜껑이 없는 정삼각 기둥의 모양 상자를 만든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여기 직각 여기에 똑같아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에서 똑같이 생긴 얘네들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기 다 직각이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일 때 x를 구해보자. 그러면 요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는 x라고 놨고요. 전체 한 편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에요. 주어진 삼각형은.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얘들아, 여기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 직사각형이 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옆면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이 되는 상자의 바닥이 되는 이 삼각형의 밑면은 전체 A에서 양쪽에서 x 2개 빼니까 A-2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정해야 되는 게 여기예요. 여기. 즉 내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옆면을 세웠을 때 그 옆면의 높이가 되는 이 길이,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얘를 어떻게 정할까요? 자, 얘를 어떻게 정하냐면 지금 이 잘라내는 이 사각형을 이렇게 꼭지점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뭐예요? 합동인 삼각형이에요. 합동인 직각삼각형 2개가 붙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가 x야. 여기 전체 60도였는데 반으로 잘랐으니까 여기 30도죠? 그럼 여기 몇 도예요? 60도예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1대 루트 3. 따라서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잘려지는 사각형에서 이 높이, 즉 나중에 남은 애들을 상자를 만들었을 때 높이가 되는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했네요. 네. 상자의 부피가 최대일 때, 자, 상자의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 상자의 부피를 얘기하기 위해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A-2x인 정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 할 때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A-2x다 하시면 되고요. 이때 높이는 루트 3분의 x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x 외에 a의 미지수가 등장하는데 얘는 문제에서 알려주진 않았어. 구체적인 값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정해준 길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수. 저번에 뭘 했어요? 상수는 이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변하지 않아요. 문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냥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밑면의 넓이는 이거고 높이는 이거니까 밑면 곱하기 높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죠? 따라서 x로, 지금은 미지수가 x니까 x로 표현되는 부피는 4분의 루트 3 a-2x 밑면의 넓이 곱하기 루트 3의 x다. 그러면 여기서 안 예쁜 루트 3은 지워지고요. 그쵸? 4분의 1에 x만 전개해보시면 ax-2x의 제곱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미분해서 4분의 1 두시고 a-4x 해서 얘가
0이 되는 값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4분의 a잖아요. 그쵸? 그래서 4분의 a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6분의 a지? 아, 여기 제곱 안 했구나. 여기 제곱해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미분식이 달라지겠구나. 한 변의 길이 제곱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지우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2차식이니까 뭐 2차식 정도는 다시 다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쵸? 2차식은 그게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체식하고 x의 고배미분으로 하셔도 돼요. 전개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러면 a제곱 x 마이너스 4a x제곱 그 다음에 4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미분 4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12x 해서 12x제곱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6이랑 2. 네, 6이랑 2 하면 6이랑 2 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네요. 네, 6a 2a 그죠?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a-2x가 밑면의 한 반의 길이가 되는 이 얘가 너무 a 같지 않네? a-2x가 0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야 요 밑면에 바람면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x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범위 제한 조건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a 마이너스 6x a 마이너스 2x 해서 사실은 마이너스 다 꺼내서 x 앞으로 놓으셔도 돼요. 그쵸? 어쨌거나 그럼 여기서 2분의 a 여기서 6분의 a 나오는데 증가표를 하실 때 어차피 이 둘 사이에 들어가게 할 거기 때문에 해서 하시면 돼요. 구출. 네. 그래서 이거 증가표 그려서 풀만 판단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하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계속 같은 유사한 형태로 내가 미지수 설정하고 그 미지수로 식을 써서 해결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혹시 틀렸으면 계산 실수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했던 문제들을 참고 삼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유제는 좀 이따가 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일단 연습 문제로 갑시다. 연습 문제 가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랑 좀 정리할 게 있어요. 8번. 8번을 좀 봅시다. 문제입니다. 8번을 설명을 좀 선생님이 좀 딥하게 해주면서 극대극소의 정리를 조금 다시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미분을 통해서 극대극소 활용하는 문제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분하는 것에 좀 치중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극대극소를 좀 설명을 했었는데 좀 더 폭넓게 극대극소의 개념을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니까 자 8번 한번 보실게요. 자 연습으로 넘어왔고 연습 문제의 5-8 지난 시간에 일단 했는데 5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대극소 얘들아 극대극소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일단 우리는 극대극소 할 때 계속 뭐만 했냐면 일단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았고 일단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쵸? 제가 0이 되더라도 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극대다 극소다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꼭 0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연속하고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일반 다항함수들은 보통 다 전 구간에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극대나 극소가 나온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0이 기울기가 되는 자리예요. 일반 다항함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계속 이게 0이 되는 상태에서 했었는데 이제 8번은 임의로 그래프를 주잖아. 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주고 그냥 그 그래프 상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단할 때 그러려면 극대극소의 정의를 조금 더 다항함수 외적인 범위까지 확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설명을 해봅시다. 어떤 개념이라고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제일 높은 그 구간에서 제일 높은 y값이 되는 자리가 극대가 되는 거고요. 어떤 구간에서 제일 작은 y값이 되는 자리가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와 B의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구간에 알파와 그 다음에 베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임의의 x가 있다고 할 때 이 구간에 해당하는 임의의 x와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알파 사이의 배수를 비교했을 때 항상 얘가 제일 커. 즉, 그 구간에 들어가는 모든 y들 중에 항상 얘가 다 제일 커. 그럼 이 구간의 모습을 그렸을 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 있는 형태겠죠? 그때 우리는 f의 알파를 뭐라고? 극대 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역시 A와 B의 구간에서 그 사이에 베타라는 값이 있고 이 구간에 포함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x의 함수값과 특정값 베타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무조건 제일 작아. 이 구간에 들어가는 모든 x들 중에서 베타를 넣었을 때가 항상 무조건 제일 작은 y가 나와. 이렇게 될 때를 우리가 베타의 값이 바로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개념이 다항함수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결국은 자연스럽게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제일 밑에 있고 이렇게 제일 위에 있고 하려면 위로 볼록한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고 아래로 볼록한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자리에서 여기 미분 가능하고 그 기울기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다항함수를 다룰 때는 사실은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 다음에 연속인 그런 다항함수에서의 극대극소를 할 때는 f-가 0이 되어야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게 맞아. 그치? 하지만 그런 다항함수를 벗어나서 더 넓은 개념으로 보자면 극대극소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극대극소가 된다고 해서 최대 최소는 아닌 것이 얘가 극대가 되는 구간은 요만큼에서인 거야. 그죠? 근데 더 넓은 구간, 다른 부분을 포함하는 더 넓은 구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일 큰 값 자원값을 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 부분에 한해서는 얘가 극대지만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얘보다 높은 값이 포함되는 여기까지를 잡으면 극대가 아닌 거 아니야. 여기서 극대긴 극대지. 요만큼에서는 극대지만 최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대극소의 개념을 좀 꼼꼼하게 정의를 한 번 더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 연습 문제 어디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8번이 풀리냐면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한번. 자, 그래프를 그려봐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안 포함하고 올라가서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일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잠시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유턴을 하는데 이 값을 포함하지는 않고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뭐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요. 그쵸? 1, 2, 3, 5, 6, 7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1, 2, 3, 4는 다 맞았어. 근데 5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만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뭐지? 쉽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그때 값은 존재한다. 딱 봐도 그때 값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때 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극소값은 그럼 어디에 있냐? 자,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보자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그 안에서 가장 작은 y값이 되는 자리가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디가 있냐? 미분과 상관없이 여기가 있죠. 맞아요? 1과 3의 사이에서 얘가 무조건 제일 작은 y가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그럼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극소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은 극소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틀렸고요. 그럼 몇 개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몇 개 존재할까요? 몇 개 존재할까요? 2개. 2개. 어디서 또 존재할까요? 2일 때 하나랑 또 하나는 6일 때는 실제 함수값이 여기라서 여기는 값이 없어서 안 돼요. 5일 때 그렇죠. 왜냐하면 봐봐요. 5일 때를 요렇게 5 근처에 한 요 정도의 열린 구간을 잡는다 그러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다른 함수값보다 얘가 5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아래에 있죠. 맞아요? 따라서 얘도 극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된 이렇게 극소, 극대의 더 넓은, 그죠? 단순히 다항 함수가 아닌 더 넓은 개념에서의 극대, 극소까지 하시면 이렇게 제일 어느 구간, 어느 특정 구간으로 내가 이렇게 범위를 설정했을 때 제일 아래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점들은 다 극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번이 틀렸다. 극대값도 존재하고 극소값도 존재한다. x는 2와 5에서 극소값도 역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9번까지 했고요. 10번부터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답은 다 적어줬나요? 안 적어줬어요? 12번까지 적어줬죠? 네. 답을 일단 적어드려 볼게요. 13번부터 5-13번부터 정답. 자, 5-13에 1번 14에 A는 1, B는 2 15에 fx는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3x 16에 a는 3 17에 a는 2분의 3보다 크다 18번에 문제가 많아. y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인데 단 x가 0이면 안 된다. 조건이고요. 19번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0번에 3트 2 21번 18 22번 a는 4 b는 마이너스 2 극대값은 7 23에 마이너스 8 24에 마이너스 1,11 2,2
25번에 1번 참, 2번 참, 3번 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라. 왜요? 여기 다 어차피 이건 식이 아니잖아. 아니, 그냥 풀었어요. 얘는 비어있어요. 아, 풀었어. 뭐라고요? 언니 진짜 몰랐어요. 뗐지? 아, 진짜 몰랐어요. 뗐지? 유재는 다 풀어오셨어요? 네, 풀긴 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잘못이 아니죠. 어려운 건 잘못이 아니죠. 내가 볼 거야. 너는 왜 봐? 이런 건도 어렵지 않다고. 오케이. 네? 근데 이거 네? 네? 내가 그때가 A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그때죠. 아니 내가 진짜 수업을 들었다니까. 아니, 그래서 뭐예요? 유빈이도 잘 풀었어요? 당연하죠. 옳지. 오, 많이 풀었어. 오. 이번 연습 문제 너무 어려워. 안 했나? 이번 연습 그렇죠.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오늘 시험에 나오나요? 설마? 수강 시간 체크했는데. 아니요. 아. 연습 문제를 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자자자. 자, 그러면 여러분 10번부터 좀 풀이를 해볼까요? 10번 어때요? 10번 괜찮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자, 봅시다. 3참수 fx의 보함수랑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래프가 보함수가 좋아지는 건지 fx가 좋아지는 건지 네. 언니들 담소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또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따로 만나. 밖에서 얘들아. 아니야? 학원 친구야? 학원용이니 너네? 아 그렇구나. 원래 친한들. 네, 지금 이렇게 도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기는 또 직선이 있어요. 얘는 y는 g 다시 x고요. 여기가 2래요. 이 자리가 2고 이 아래로 포괄선인 얘는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3참수 fx의 도함수와 2참수 g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다. hx는 다음 명제가 선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여라. fx가 0에서 2 사이에서 감소한다. 함수의 감소와 증가는 뭘 갖고 판단한다? 미분계수가 0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의 명제 fx가 0 여기 구간 여기에서 감소를 판단하려면 뭘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fx의 식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합니다. f-x는 어차피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이 hx가 fx-gx로 있으면 얘를 미분한다는 건 얘와 같은 식을 항마다 따로따로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f-x-g-x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f-x와 g-x가 바로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거지. 그쵸? 그럼 봐봐요. f-x가 g-x가 0이 되는 이 두 개의 빼기가 0이 된다는 건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 점이 어디예요? 0과 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증간표 그릴 거예요. 이것도. 증간표 그려볼 거예요. 자, 보세요. 0과 2일 때 0이 되는 겁니다. 누가? h-x가. 얘는 f-x에서 g-x를 빼는 형태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는 0이에요. 둘이 같으니까. 그런데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볼게요.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의 y 값들이
g 다시 x의 y값보다 더 위에 있죠? 맞아요? 그러면 f 다시의 함수에서 g 다시를 빼면 그 값은 다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플러스예요. 그야말로 g 다시의 y들에서 f 다시의 y들에서 g 다시의 y 값들을 뺀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 위아래를 비교하시면 돼요. 누가 더 높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직선을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정말로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물리적으로 위에 있으면 더 큰 거야. 아래에 있으면 더 작은 거잖아. 그쵸? 그걸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비교했을 때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는 누가 연두색이 더 위에 있어요? 연두색이 누군데? 연두색이 얘잖아. 핑크색이 얘고, 그쵸? 그러면 그렇지. 여기에서 얘를 빼면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거 빼는 거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2를 지나서는 핑크색이 앞에 있는 f-x가 밑에 있는 연두색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차이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hx의 그래프는 0일 때, 2일 때를 각각 극대, 극소로 가지면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참고짓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요. f-x는 0과 2 사이에서 감소다. 네, f-x가 그 구간에서 마이너스 이므로 감소다는 참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2번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네, 여기 보세요. 2일 때 내려오고 0이고 커지고, 즉 요 구간에서 2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2일 때 극소,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얘도 참이다. 3번. y는 h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프의 형태가 위로 올라와서 볼록했다, 내려가서 아래로 볼록했다, 다시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우리는 h의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어요. 그치?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 값은 다 도함수예요. f-의 값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건 알지만 실제 이런 모양의 hx가 x축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만나면 x축과 만나는 점은 하나잖아요. 아니면 극대값과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나면 두 개. 그지?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되려면 극대와 극소 사이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 형태여야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가 될지. 따라서 3번은 알 수 없음이라서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무조건 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참이고요. 실제로 이건 틀렸어 해서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돼, 알 수가 없어서 거짓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거짓이 되는데 이유는 해당하는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요? 11번은 어떤가요? 11번은 하셨나요? 네, 여러분? 여러분. 자, 11번. fx가 x는 0에서 극대래요. 얘가 뭐 몇 차인지도 모르고 몰라서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해봅시다. fx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쵸? 그때 값을 가진다. 맞을까요? 맞아요. 만약에 최대라고 했으면 틀렸을 텐데
극대잖아요. 그쵸?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절대값을 씌우는 건 x축을 기준으로 누가 밑에 있고 위에 있고도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fx가 여기가 0이라고 쳐봐요. 여기 극대가 되는 이 자리가 x는 0인 자리라고 해봐. 절대값을 씌워요. x는 0에서 그렇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fx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아래로 올라가 있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위로. 이런 식으로, 그쵸?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런 형태가 되면 얘도 여전히 극대예요. 물론 다른 극대들이 생기기도 생겨요. 하지만 얘도 여전히 극대죠. 참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x축 위에 있었을 때고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x는 0이야. 근데 이걸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점이 x축 위에 있을 때는 x축 밑에 있던 애들을 뒤집어서 올려도 이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극대가 유지가 돼요. 그쵸? 하지만 극대인 점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절대값 하면서 얘가 뒤집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가 뒤집어지면서 뭐가 돼요? 극소가 되겠지. 왜?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인 자리가 이번에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는 극소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형태는 이런 게 될 거예요. 절대값 fx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서 x가 0일 때가 극소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극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극대가 뒤집혀서 극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fx의 절대값이 x는 0에서 극대 이게 항상 참은 아니다. 따라서 거짓. 거짓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1번이고요. 자, 2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절대값이 적용됐을 때 함수의 특징,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x는 0에서 기본함수 fx가 극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x축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y축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y축 위에 여기 위로 볼록한 이 점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x에만 절대값을 이렇게 하는 형태는 원래 기존 fx와 어떤 차이가 생기죠? 어떻게 되죠? 절대값 x. 그럼 봐봐요. f의 입장에서는 나의 이 괄호에 들어오는 애들이 무조건 다 어느 범위의 값만? 0 이상의 값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실제로 0이나 양수가 들어갈 때는 원래 x가 들어가는 값 그대로를 만들 텐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대입된 값은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으로 f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f가 내보내는 결과는 그 값에 플러스 값을 내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x의 0 이상 부분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서 그리시면 돼요. 즉, 지금 이게 fx에 이 하얀색으로 그린 게 fx라고 한다면 이 fx에서 0 이상의 부분은 그대로 그려요.
원래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근데 생각해봐. 마이너스의 x값들을 넣는 순간 마이너스 1을 넣는 건 1을 넣는 것과 같죠. 그럼 1이랑 똑같은 값 여기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2를 넣어도 2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잖아. 절대값 x니까. 즉 한마디로 x축이 쫙 이렇게 좌우로 있을 때 y축의 오른쪽도 1, 2, 3, 4, 5, 6, 7, 8 전개되고 절대값 x를 하면 f의 입장에서는 이 왼쪽으로 가는 애들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입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따라서 y축을 기준으로 1, 2, 3, 4, 5, 6, 7, 8이 정확히 좌우로 똑같이 퍼져나가면서 함수값을 만드니까 플러스의 값에 의해서 나오는 얘네가 양쪽으로 똑같이 대칭되게 그려지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 범위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보세요. 어차피 x가 0일 때 이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여전히 다른 주변의 값들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형태가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x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의 변화에 의해서는 여기의 자리 x는 0에서의 극대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2번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일단 우리가 함수의 절대값을 취했을 때의 변화에 대한 게 또 충분히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의 또 극대극소도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x의 절대값을 씌우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연습 문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하. 너무 많아. 12번 어떻게 잘 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5단원의 연습 문제 잘 하셨나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어려워요. 같이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원래고사도 있고 해서요. 여기 진도 나갔던 부분들에 대한 거 그냥 좀 계속 연습 문제 풀고 문제 남은 거 풀고 하면서 하려고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대요. 여기서 이렇게 볼록, 여기서 볼록 이렇게 여기에서 알파에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 0 이렇게 된다고 지금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x축에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거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가 ax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라고 돼 있을 때 요것과 같대요. 부호를 정해보자. 자, 일단 제일 먼저 정할 수 있는 부호는 뭘까요? 두 개가 있어요. A 어떻게 정하죠? 가장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A는 그렇지, 플러스. 그 다음 D, 그렇죠, D는 뭘로? X가 0일 때, 그렇죠, X가 0일 때의 점이 D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D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제 뭘로 정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을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식을 도함수로 미분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분해 볼게요. y 다시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자, 그러면 증간표 해볼게요. x가 자, 요렇게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랑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f-x가 여기서 0,0을 가지고
그래서 fx 저 4차 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봐봐요. 알파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고 있죠? 알파, 베타 사이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요. 베타를 지나서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원래 함수, 본 함수의 이 기울기의 방향성으로 F'의 풀말을 따져보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두근에 우리는 지금 여기 B랑 C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자, 그래프를 좀 어차피 2차 함수잖아요. 알파 베타에서 0이고요. 여기 플러스, 그리고 얘가 플러스인 거 아니까 최고차항이 플러스잖아. 아래로 블록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문제에서도 좀 나오지만 디테일하게 알파, 베타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줬죠. 그죠? 절대값으로 치면 알파가 더 작은 애예요. 따라서 2차 함수 포물선 그릴 때도 알파를 이쯤에 그린다면 베타를 이쯤에 그리시면 돼요. 플러스에서 더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C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도함수에서 X에 0이 들어갔을 때 상수값이 C잖아요. 그 C가 어디 생기는 거야? 여기 생기는 거예요. C.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자, 그럼 B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B에 대한 판단.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두근이 되는 알파, 베타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있죠? 따라서 뭐를 구하시면 돼요? 합을 구하시면 돼요. 혹은 축을 구하시면 돼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게 되면 두근의 합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b가 돼요. 2a분의 b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 값이 양수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더 숫자가 작죠? 그렇죠. 얘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런데 얘도 플러스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3a 를 양쪽에서 곱하는 건 부호 변화가 없고요.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변하면 이 b가 0보다 작아서 b는 0보다 작게 돼요. c도 0보다 작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에서 주어진 디테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면 어쨌든 새로운 하나의 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와 본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가 두 배가 되는 거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네. 차차차. 그 다음 13번. 네, 13번.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대요. 그때 양수 a는, 자, 일단 보시면 얘가 3차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가 되는 a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자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다고 했고, 그러면은 여기 볼록으로 튀어나온 요 위로 볼록인 자리나 혹은 아래로 볼록인 이 자리, 극대나 극소가 되는 자리가 접하면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과연 1번과 2번 중에 어떤 상태가 돼야 할 것인가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 문제 안 되는구나. 얘가 A가 없구나. 양수 A래요. 양수 A.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이 상태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쵸? 미분해 봅시다.
보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4a는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3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0일 때와 2a일 때가 0이 되는 점이 될 건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 얘가 플러스겠죠. 그러면 x가 0일 때 2a일 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f 다시 x, fx 하시면 돼요.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a보다 여전히 작은 값. 여기 플러스 얘구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 사이 값 넣으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1번 극대가 x축에 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자리가 x가 0일 때잖아요. 그지? 그러면 극대 값이 0이 되어야 하므로 f의 0은 0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식을 f의 x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럼 넣어봐봐요. 여기다 x에 0 넣어. 그럼 4a 남는데 4a가 0이다 돼야 되잖아요. 그럼 a가 양수라는 조건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건에 어긋나요. 왜냐면 a는 양수니까요. a가 0이 나와야 되거든요. a는 왜 양수가 돼야 돼요? 문제에서 그렇다고 정해줬어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문제에서 정해줬는데 왜 자꾸 a가 양수가 되니? 문제에 써있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극소가 0이 될 때요. 그리고 증간표에 의하면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즉, x가 2a인 점입니다. 그러면 1번이 안 됐으니까 2번이 돼야만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2번은 극소값이 0. 즉 f에 2a를 넣으면 그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넣고 계산하면 a 나올 것 같네요. 그죠? a 넣고 계산하시면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43, 12a 세제곱 플러스 4a는 0. 그죠? 그러면 이거 푸시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플러스 4a는 0이니까 마이너스로 나누면 3 마이너스 a는 0.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a는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나오는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해당 없는 얘네들 지우면 a는 1이다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양수의 2의 값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푸는데 오래 걸리네요. 괜찮아요. 꼼꼼히 풀어보면 되죠. 3교시에도 오늘은 문제,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들 풀이하면서 정리할게요.